자, 우리가 오행 중에서 이제 오행을 갖다가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도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태양을 빼고 다른 요소들을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이 5가지, 처음엔 6가지였어요. 6가지였다가 이런 요소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빼보고 하니까 한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겠더라. 그리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더라 라고 해서 이 5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나누는 과정들은 막 우리 수업 말고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생리학에서도 음양오행론, 의철학, 원전 이런 데서도 음양오행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우리는 그 오행론이란 5가지 요소를 갖다가 뽑아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군 할아버지 시대에 이런 이 사람들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가 태양이다. 라겠고 그 태양 요소 말고 다른 요소로 2가지로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죠. 그거 말고 다른 요소 또 있는데 나가면서 그 다른 요소들 찾아보니까 5가지로 구분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니까 그걸 5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뭐 곡식까지 있어서 6가지 요소였는데 곡식을 넣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곡식은 나중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5가지로 해서 이걸 오행이라고 해요. 그 오행의 요소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데 목은 나무목, 화는 불화, 토는 흑토, 금은 세금, 물은 물수. 기가 막히게 잘하죠. 나 한 번 잘하죠. 한자. 음각으로 다 말했어요. 음각은 5가지 딱 얘기한 것처럼 자 나무, 물, 불, 흙, 쇠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찾아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퀴즈에서 지금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보고 이것도 나무죠. 자, 이 나무를 봤을 때 또는 저 밖에 있는 나무를 봤을 때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퀴즈 쓴 거에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발표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고 점수에 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예. 단어 5가지 있으면 5가지 한 만큼 얘기해 주세요. 딱딱함, 푸릇푸릇, 초록색, 자연, 건강, 친구, 강압성, 낙엽, 계절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은 이유 또는 뭐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어쨌든 자연 환경에서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와서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네, 나무를 많이 봐왔고 친근해서 친구라고 적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저는 불변성과 가변성 그리고 푸르름, 편안함, 휴식으로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나도 게임 온다고 얘기를 못 들었어요. 미안한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미안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미안해요. 불변성과 가변성, 편안함, 안정감, 휴식을 단어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무는 언제 보아도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절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변성과 가변성을 꼽았습니다. 예, 뒤로 주세요. 네. 네, 저는 불에 약한 물과 친함, 단단함, 편안함, 생명력, 숲을 구성이라고 적었고 제가 생명력이라고 쓴 이유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어떨까요? 봄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또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은요? 가을은 성숙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반박이라든가 또는 뭐 더 좋은 설명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자, 나무, 봄. 자, 지금 밖에를 우리가 음양론, 오행론 같은 것 또는 동양 철학, 동양에 대한 사상 공부할 때는요. 자연과 접해야 돼요. 원래는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추워서 안 되죠.
예, 핑계는 좋아요. 바깥을 항상 구경을 하고 보여야 돼요. 바깥을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있으면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계속 변화하면서 나오는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이쪽 딱 사진 한번 계속 찍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찍어 보거나 자연계 관찰하는 것좀 딱 찍어 보면은 1년을 놓고 자연계 관찰이 가능해져요.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꽃이 피면서 이 뭐 목련뿐만 아니라 뭐 연산홍 같은 거 쫙 피고, 좀 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이제 또 낙엽이 지면서 이게 이 단풍이 들고 겨울에서 눈 쌓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쫙 비교해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음양론, 오행론 설명하는 자연 관찰은 짧은 시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거 보는 것이 가장 쉽다.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런 과제를 냈더니만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사물이 변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서 설명해라.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준비 안 했어요. 나 혼자. 급하게 하려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물이 변하는 모습을 사진 찍기 좋은 거. 바나나? 그것도 길어요. 한 일주일, 2, 3일 만에 해야 돼요. 사과? 사과 땅에서 색깔 변하는 거, 또 그거보다 더 빨리 되는 거. 기가 막힌, 여러분 선배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했더라고요. 물? 어떤 거요? 물 어떻게 해요? 물을 증발시킨다.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생각이죠. 또? 네? 종이를 태워요. 뭐를 태운다? 종이 태운다. 얼음을 녹인다.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이스크림을 딱 갖다 놓고서는 그걸 녹여서 녹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단백불 펴놓고서는 그거 해서 사진 그렇게 해서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대단한 창의력이죠. 나는 저거 보고 저 변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내라 했더니만은 그거 할 시간 없고 과제는 내야 되겠고 해서 아주 대단한 창의력을 보이는 이런 친구들인데, 뭐 결론은 어찌됐든 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창의력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했죠. 그래서 일단 뭐 받아줬죠. 그래서 이런 관찰하는 부분들도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음양론, 오행론 같은 걸로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목에 대한 생각들, 변한다, 불변한다, 뭐 내 친구 같은 이런 것이다, 자라는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다 모으게 되겠죠. 다 모으면은 좀 여기서 생명 곱게 뻗어 있다, 따뜻한 생명력, 따뜻한 물의 약함, 흙, 씨앗, 탄소, 생명, 자연 같은 것들로 쫙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들을 갖다가 모아보면은, 쭉 모으면은, 예전 선배들한테는 저 구글 문서에 쓰라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워드컬러로 딱 모아놓으니까 몇 가지 딱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런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음양론, 오행론 중에 목의 성질이에요. 목의 성질인데 이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한글은 못 썼죠. 옛날 사람들이 글자로 써야 되겠죠. 한자로 썼죠. 한자로 썼는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어때요? 밖에 있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쭉쭉 뻗어 오르죠. 나무가 위로 뻗어 오르잖아요. 대부분 바깥으로 뻗어 나가죠. 그 생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뻗어 나간다. 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자라는 거 볼 때 덩굴 같은 경우는 굽이고 돌죠. 돌면서 자라난다 해서 곡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곡과 직. 굽어있는 곡자와 빠른 직자, 곧빠른 이런 거 해서 곡직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굽이굽이 돌면서 자라기도 하고 쭉쭉 뻗어나기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생명력, 자라는 생명력이 어때요? 밖으로 분산되는 것이죠. 씨앗이 그 껍데기를 뚫고 나가는 거, 그 힘이 쭉 뻗어나가는 힘이죠. 그런 힘들을 갖다 설명한 것이 나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행은 뭘까 해서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된 게 있겠죠. 그걸 읽어보시면은 내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거기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보고 이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필요는 있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영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거 증명은 자연계 이치 보고 그 이치가 이렇게 되니까 맞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다 이렇게 물어봐서 맞아 하니까 다 이것이 일원화된 것이다. 자, 그럼 목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말한 곡직이다. 돌면서 자라기도 하고 쭉쭉 뻗어나면서 자라난다 라고 하는 곡직이란 용어를 써가지고, 자, 목은 굽이굽이 돌기도 하고 쭉쭉 뻗어나기도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놨고 그 후대 사람들은 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맞는구나 하고서는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곡직이란 용어로서 말을 한 것이고, 아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니까 자라나는 쭉쭉 뻗어나면서 자라나는 모습과 또는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한 것이 목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 목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화, 불은 펴놓고 한번 보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여기다 촛불이나 화재 현장을 딱 그려놓고 띄워놓고서는 불을 한번 보면은 불이 어떻다는 게 나오겠죠. 자, 불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들이 있나를 한번 좀 간단히 보실까요? 불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답변하셨죠. 불에 대해서는 뜨겁다, 이글이글 에너지, 밝음, 강함, 뜨거움, 파괴, 뜨거움, 생명, 화재, 태양, 산소, 화요일, 뜨거움, 재, 일렁임, 요리, 연기, 타오름, 열정, 소멸, 필수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파괴라고 한 친구 있는데, 파괴, 문규리 학생 파괴라는 거에 대해서 쓴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에 파괴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됐을 때 불만큼의 큰 파괴를 일으키진 않는 것 같은데 물이 자연물 중에서 유독 파괴 속성이 큰 것 같아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타서 나타나는 결과가 파괴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한 거.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일리 있다. 그러면 이제 불의 성질도 파괴하는 이런 성질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식들이 계속 쌓이면서 아, 화를 갖다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했을 때 일단 가장 쉽게 그 뒤에 일까지 보지 말고 아, 불 자체만 봤을 때 불이 어떤 효용 같은 걸 봤을 때는 아, 이 옛날 사람들이 파괴도 좋지만은 파괴한다는 이런 다 소멸되고 나면 재뿐이 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하는 거 좋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불의 효용성을 보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강렬하고 뜨겁고 생명 같은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불의 성질로서 이제 잡아내는 것이죠. 자, 그럼 불을 봤을 때 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 일단 불하면 생각나는 게 뜨겁죠. 네, 뜨겁고 불은 어때요? 타면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열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타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염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불꽃 염자하고 그다음 이 상 위로 올라간다.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하는 걸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이 타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러면은 목에서 말하는 곡직 쭉 뻗어나가는 거하고 불이 타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셀까요? 나무요? 왜요? 나무가 셀까 불이 셀까 했을 때 일단 현상적으로 봤을 때 불이 좀 더 센 것 같죠. 근데
그런 단순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운적으로 봤을 때 씨는 어때요? 씨앗은 씨앗 속에 있고 그 씨앗이 있고 그 씨앗 겉에 싸고 있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되죠. 그 깨고 나오는 힘, 그 힘이 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있다. 씨앗이 땅 속에 있다가 일단 씨앗이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온 다음에 이 많은 흙을 뚫고 나와서 올라가는 힘이 이걸 갖다가 목이라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힘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힘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 타는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뚫고 나가는 험난한 과정이 씨앗 자체에서 있었고 땅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니까 뚫고 올라가는 이런 힘은 목화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은 목이 더 크다고 봤어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화가 더 큰 것 같지만은 씨앗이라는 형태부터 나가서 올라가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목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력한 힘인 것 같더라. 그래서 목은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봤어요. 근데 화는 어때요? 자, 굉장히 뻗어 올라갔지만은 어떻게 하죠? 목이 항상 나무는 계속 뻗어 올라가죠. 불은 어때요? 올라가다가 번지죠. 이렇게 확 번지면서 흐물흐물 번져나가는 이런 과정들 있어서 보면은 쭉 뻗어나가는 거는 목에 대응을 시켰고 화에 해당되는 것은 쭉 뻗어나간 것보다는 분산되는 화려하게 뻗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화에다 배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염상이라 표현하는 것이 뻗어 올라간다는 목이 아니라 옆으로 분산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염상이라고 해서 화에다 배속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목화, 토, 금수 각각을 배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겠죠. 자, 땅에 대해서는 어떤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한번 땅, 흙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땅에 대해서는 생명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흙으로부터 왔고 흙에서 생존하고 그 흙에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 땅이라는 것이 생명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땅이 생명력의 기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목이나 화를 말할 때도 생명력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이 옛날 사람들 보면은 같은데 똑같은 걸 배속하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또 똑같은 글을 같이 이어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단어를 쭉 한자를 옛날에 읽다 보면은 똑같은 글을 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글자를 쓰거나 다른 용어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생명력에 관련되는 부분은 목이나 화에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에는 생명력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죠? 목이나 화 다 생명력이 발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금이나 수 같은 데는 또 생명력이 저장되는 쪽으로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약간 이 생명력이란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토와 관련되는 부분, 흙하면은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땅에서는 생각나는 거 그냥 말하시면 돼요. 예? 포용력. 모든 만물을 포용해서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지진? 지지요. 지지가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를 말했죠? 마이크 잡게 해주세요. 그런 게 다 땅에다가 땅에 의지해서 네. 있다. 지진? 지지요. 의지한다는 그런 뜻. 지태. 예. 땅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땅이 내가 살아가는 걸 지지해준다. 그런 의미로요. 예. 그래서 땅이 사물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 만물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장군 할아버지 시대에 사람이 땅에서 뭘 했을까요? 청동기 시대죠. 그쯤 되면은. 네? 농사를 짓죠. 그죠?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씨앗 뿌리고 가을이 되면은
거둬들이는 추수동장, 천자문에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추장.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감춰놓고 이 봄에 씨앗 뿌려서 이 곡식을 기르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땅에서는 주로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토원 가색이다 라고 해서 토는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쇠. 여기서 쇠가 별로 없죠. 의자에 뭐 쇠가 좀 있거나 한 쇠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쇠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 차갑다, 무겁다, 예? 매끈하다, 또 반짝반짝 빛난다, 또 날카롭고. 쇠는 어디에서 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당군 할아버지 시대에 쇠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못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쇠를? 강에서 주는다. 네? 뭘 한다고요? 구리를 썼어요. 고리? 구리? 뭐 그 구리 같은 것도 어디서 만들어져요? 불로? 땅에서 나온다? 어떻게 땅에서 나오죠? 땅에 섞여 있는 거를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광물들을 땅에서 캤죠. 캐서 쓰다가 그냥 땅 캐다 보니까 돌도 있고 처음에 돌을 썼죠. 그래서 석기 시대였고 돌을 쓰다 보니까 어떤 광물을 보면은 돌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었고 여기다 어떨 때에 불에서 넣어보니까 또 쇠로 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쇠로 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반 돌보다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불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돌은 불에 녹지 않는데 쇠는 불에 녹았고 그 불에 녹은 걸 갖다가 내가 자유롭게 만들 수 변형할 수 있죠. 그래서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한 이런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쇠는 흙 속에서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들을 갖다가 캐내서 그걸 갖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변형을 시킨 것이죠.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를 종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쇠의 모습이 바뀐 거죠. 흙 속에서 깼을 때는 어떤 덩어리였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써요? 칼로 만들거나 농기구로 만들거나 바꿨죠. 모양을. 그래서 종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쇠에서는. 따를 좀 바꾸려. 그래서 종혁이라는 용어를 써서 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어떤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으면서 전혀 모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쇠 자체를 보면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차갑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들이 생각한 것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고 그걸 다 모아서 글로써 표현해 보니까 종혁이란 용어로 써보자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은 참 어려워요. 물은 참 어려운데 물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시원하다. 생명력이 어떤 가죽이 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또 아래로 흘러내린다. 형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내용들을 쭉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생각해서 힌트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이걸 쓰라고 하면 또 열심히 잘 쓸 거예요. 그죠? 많이 쓸 거예요. 한 5가지 이상 써라. 10가지 이상 써라 해도 10가지 다 쓸 건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수업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 나온 거 목을 곡직이다, 화를 염상이다, 토를 가색이다, 금을 종혁이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먹느냐. 야, 이렇게 됐던 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자꾸 동료들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술하는 경우는 술을 뭐라고 했죠? 책도 치웠네. 예, 그 오행에서 보면은 오행에서도 수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했죠? 술을 갖다 뭐라 했어요? 목과 조금씩 갖다 이야기하면서 목을 곡직이다. 그 다음 화를 갖다가 염상이다. 토를 가색이다. 예? 윤하. 예. 윤하라 했죠. 윤자는 물이 어때요? 축축하죠? 습기가 있죠. 그래서 윤이고, 물이 보면 어때요? 아래로 당연히 흘러내리죠. 그래서 윤하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물은 축축하게 돼지를 적셔주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목과 토금수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음양론에서 봤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걸 두 개로 나눴었죠. 자, 우리는 이제 오행론에서는 산물 5가지를 정해놓고 그 5가지를 갖다가 이 목과 토금수의 성질에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분수예요. 분수 그냥 물쭉 오르는 분수. 분수 한번 그려 찾아볼래요? 그림에 이미지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분수 있죠? 물이 쭉 올라오는 분수. 자, 이걸 가지고 이 분수에 있어서 목화 토금수 5가지 요소를 한번 구성해봐라. 자, 잠시 쉬었다가 얘기할 거예요. 분수를 보고선 이 분수에서 어떤 부분이 목, 화, 토, 금, 수에 해당할까 하는 거를 발표할 건데, 자, 혼자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조별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면서 분수를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요. 분수를 보고선 목화 토금수 어떻게 분석시킬 건가 고민 좀 해주세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좀 쉬어주세요. 쉬었다 할게요. 네. 난방 꺼도 되겠죠? 네, 김영진 교수인데요. 예, 425실 난방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예.